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예요. 정말 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한 거죠. 왜냐하면 워낙 분양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용 부동산 대표적인 상가가 있죠. 상가. 이 상가의 입지, 상가의 로케이션을 설명하는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중심지 이론이 있고 또 하나가 입지 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입지 지대 이론과 중심지 이론. 지금 6주차에서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셔요. 상가의 입지. 상가는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피자집도 될 수도 있고 마트도 될 수 있고 홈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이마트, 백화점, 그렇죠? 짜장면집, 그 다음에 호프집 다 상가죠. 근데 중심지론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는 어떤 그 상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즉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고객 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공간 어떤 범위라 할까요? 그 상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고객 수 내지는 공간 범위예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상가가 로케이션을 정할 때.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서울 시내입니다. 한강이 흐르죠? 국지가 됐어요. 한강이 흐르는데 여기에 여기 이제 송파구가 있어요. 송파구가 있는데 여기에 피자집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여기도 있고 피자집이에요. 여기도 있고. 그러면 다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면 안경 쓰세요. 안경 바꾸시고. 피자집이 송파구에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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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내가 피자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갈까? 입지 선택을 할 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중심 쪽. 또 최소 요구치를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돼요. 직감적으로는 여기가 비어있죠? 찾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걔가 산이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틈새 공간을 찾으시라 이거죠. 아니면 기존의 피자집을 그거를 고객수로 뺐던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피자집의 최소 요구치와 백화점의 최소 요구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럽니다. 왜요? 그 상점 규모가 틀리니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심지에 도시 중심지에 입지가 이제 정해져 있고, 뭐 피자집은 거기서 약간 벗어나서. 피자집은 피자 팔아가지고 장사하는데 고객 수 1000명이면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백화점이 1000명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1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백화점은 고객 수 10만 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백화점이
직감적으로는 여기 같죠?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직감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와서 조사해보니까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 분석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당성 분석.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심지 이론이 핵심이 그거고요. 입지지대 이론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입지지대 이론은 임대료 지불 능력에 따라서 상가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시내를 예를 들면 서울 명동은 서울시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중심인 명동은 임대료가 비싸죠. 그죠? 그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피자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자집하고 백화점하고 경쟁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백화점이 이기죠. 그러니까 임대료 지불 능력이 큰 상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임대료가 싼 그런 지역은 거기에 맞는 상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료 지불 능력에 따라서 상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호프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결국은 월세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주인한테 월세 안 물어봐요? 저기는 월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권리금도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보증금에다가 월세 얼마냐 물어보고 비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호프집을 해가지고 그 정도 수익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한 전세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500이에요. 그럼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자리에, 그 건물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대 이론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뭐예요? 입지는 로케이션이고 지대는 뭡니까? 영어로 렌트예요. 렌트. 임대료예요. 임대료. 땅의 사용 대가예요. 땅을 사용했으면 대가를 줘야죠. 땅을 사용했는데 대가를 안 주는 건 뭐예요? 땅을 사용했는데 대가를 안 줘요. 위반. 그럼 뭐예요? 바이올레이션. 자기 건물이겠죠. 네. 그래도 항상 기회비용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남한테 줬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바람에 그냥 놀렸다 그러면 그만큼 임대료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항상 임대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지대이론은 땅의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 지불 능력의 차이가 나고 그 차이에 맞춰서 상가가 위치한다. 도시 수평적으로 봐도 그렇고 수직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다고 합시다. 지하 2층까지 오면. 자,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볼 때 1층이 임대료가 높을까요? 5층이 높을까요? 1층이 높습니다. 왜요? 유동인구도 많고, 이제 뭐. 접근성이 네, 그렇죠. 유동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단 말에 접근성이 좋다는 소리죠. 접근성이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고 어떻게 하든 같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러면은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대료를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떨어지죠. 그럼 1층에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가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로 뭐가 들어가요? 작고. 약국 또는